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대학교 심층 구술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2019학년도하고 다소 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의 국민 플런티어 전형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그전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했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면접은 학생들이 되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면접을 좀 없애는 전형,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실시하는 전형 두 개로 나누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강점이 있잖아요.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있는 학생, 또는 활동의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 또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면접을 되게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 19, 20 정도 되어지면 면접이나 아니면 대학의 직접 교수님들 앞에서 직접 구술한다라고 하는 게 커다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성신여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 전형이 좀 더 차별화되어지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과 실시하는 전형 두 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진행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에 다소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2019학년도에 1단계에서 5배수, 학생부 교과 100%,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100%이면서 수능 최저를 두죠. 학생부 100%면서 교과니까 이것도 이제 학생부 종합의 학생부 100%와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100%는 의미가 다르고, 이 학생부 안에 교과가 몇 %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이 남아있진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 반영하고 30%는 출결이나 봉사 정도 반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인문계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합이 6 정도 되어지고 사탐이나 과탐이 상위 1개 과목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학력의 기준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 플런티어 전형, 그러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결국은 올해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국민 플런티어 전형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국민 플런티어 전형은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70의 면접 30%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곧 있으면 발표가 나겠네요. 10월 16일 2시에 발표가 나고, 면접은 10월 19일 날은 자연계, 10월 20일 날은 인문계열이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30%에 서류 70%, 자기소개서와 학교장 추천이 반영이 되어지고, 결국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는 국민 플런티어 전형만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국민대학교 면접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냐 하면, 첫 번째는 국민대 면접은 수험생 개인별 10분 이내 개별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수험생 1인, 평가위원 3인, 평가위원 3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3명이 뭔가 역할 분담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3명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과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한 서류 확인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3분 정도 들어가면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 교수님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거는 전공 소양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와 관련이 되어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입학 사정관들이 보통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항목이 자기주도 및 도전 40%, 전공적합성 40%, 인성 20%, 이러면 아마 이게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하나의 역할씩 맡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 인성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예상 문제를 보니까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는 학교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봐라. 또는 어떤 활동 등이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럼 요거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학교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에 꼭 물어보는 거는 학교 활동이에요.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이 세 가지 중에서 활동을 꼭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B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공 적합성, 공공 전공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장 우수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그 역량을 키워왔는지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관한 거,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 그러한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냐라고 물어보면 이 답변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학업적 교과 관련 내용이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들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얘기는 주위 친구들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다면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이 중에서 몇 개 문항은 총 5개 문항이 만약에 출제가 되어진다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 문항은 공통 문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일반적인 공통문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죠. 전공적성과 관련된 모든 학교의 제출서를 기반한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바로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원 학과와 관련돼서 너가 고등학교 때 어떠한 역량과 노력을 해왔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B번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A번 문항과 그 다음에 C번 문항 같은 경우들은 학생의 자소서나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문항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학생부와 자소서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보고 예상 문제를 다 뽑으셔야 돼요. 예상 문제를. 예상 문제에서 뻔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고등학교 때 했었던 교내 활동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 내용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일과 같은 배려나 나눔 협력하려고 관련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즘에는 1차적인 질문이 아니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그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러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은 그 활동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봐라 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으로 전개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1차적인 답변 구성하시게 되고 두 번째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 보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460명 선발했는데 이때는 면접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7.25대 1이었었는데 올해는 2020년도에 가서 교과 성적 우수자 면접이 없어졌죠. 경쟁률이 10.65대 1로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국민대학교의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 프론티어보다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가겠죠. 근데 경쟁률이 전년도에 7.25대 1에서 10.65대 1로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만약에 2.20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높은 선에서 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모집 인원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민 프론티어는 전년도에는 12.28대 1, 올해는 10.77대 1이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쟁률이 몰리면서 국민 프론티어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 수업은 1차적으로는 주말 수업이 있어요. 주말. 내가 만약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라고 하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파이널 수업은 4시간씩에서 3일 총 12시간 진행하는데 면접 수업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학원에 가서 수업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료도 조사하고 답변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다시 또 발표하고 수업 듣고 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기 때문에 주말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널 수업은 16일 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일이 19일에서 20일이면 시간이 촉박하죠. 학원에서는 16일, 17일, 18일 정도 이 정도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접은 16일 날 발표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일찍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합격이 되어야만 면접을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지금은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16일 날 발표 나는데 면접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게 된다 라고 하시면 말씀 주시면 예약했었던 금액을 환불해 드리고요.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학생부나 자소서 보내주시고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게 되고 학원에서는 한 반의 인원은 5명으로 수업을 해요. 아셨죠? 5명으로 수업하고 4시간씩 총 12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 수업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거, 그리고 면접 준비하게 되어질 땐 1차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대응 노력,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게 국민대학교 면접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그리고 1차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